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교과서 예문 독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제가 이거를 같은 분량을 예전에 회사에서 2시간 만에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러니까 2배속 정도로 했던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처음부터 복습을 다시 했어야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죠? 문법적 역할을 하는 그죠? 그런 기능을 하는 한자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다시 복습 안 해도 되게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장을 외우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지금 7페이지예요. 프린트로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예문 독해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 보면 자, 풀이 순서라고 해서 그죠? 숫자가 써 있죠. 그러면 요 순서대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풀이를요. 그죠? 그래서 뭐 도금 문제는 한 문 쪽에서는 한자의 도금을 묻는 거지 한 문의 문장을 주고서 그것에 도금이 쟁점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도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고 자, 풀이에 집중하겠습니다. 독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두 사람 이렇게 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마음이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르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기자잖아요. 그럼 이게 지시어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시어 역할. 다른 문장에서도 이것은 지시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자, 쇠를 자를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를 정도고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같이 한 말은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제가 갈제자를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같이 한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현대 문법으로 보면 뭐예요? 관용조리잖아.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한 말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자가 관형격 조사 역할도 하는데 관형절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문법으로는 관형격 조사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할이야, 같죠? 예. 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말은 그 다음에 그 기자 또 나오죠. 그 냄새 취. 그죠? 그래서 그 냄새 그것이 난과 같다, 같으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같다가 서술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나왔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위 문장에서 유래된 성어는 이러면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문제의 목적이. 자, 이것을 독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뭐 9급에도 나올 만한 한자 성어를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 문장에서 유래된 성어는 뭘까요? 자, 마음을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란지, 교, 사귐이죠. 근데 어떤 사귐? 새와 난초와 같은 사귐. 그래서 이 말에서 빼서 얘를 만든 거죠. 그죠? 요 말이 먼저 났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그대로 살려서 글자를 살려서 그래서 요 성어가 나왔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교우관계에 관련된 성어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지음, 수어지교, 막역지교.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격이 급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걸 보고 여기서 이질적인 걸 고르면 되나? 이런 식으로. 왜?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싹 보면 뭐야? 다 친구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적이 뭐였어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유래된 성어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성어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자, 설시자는 이게 뭐냐면 시를 그쵸? 1번이 중앙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술어가 먼저잖아요. 시를 해설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하는 건데 무엇을? 시를. 목적어 뒤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시를 해설하는 자는 풀이하는 자는 그 다음 자, 이때 순서 4번 예죠. 자, 4번 예예요. 글자 여러분 요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써있자죠. 무슨 역할 한다고 그랬죠? 뭐뭐로서. 그쵸? 그래서 글자로서 글로서 자, 그런 다음에 4. 말을
해치지 뭐 아니 그쵸 하며 그래서 이거는 뭘 하지 말라라는 금지문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 때문이죠. 무엇으로서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하지 말라 금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말로써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거는 그래서 말로써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마 뒤에 뜻을 해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금지. 그 다음 1번 보면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도 뜻이고 얘도 뜻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써 그리고 요것도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본래의 뜻이라고 의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써 본래의 뜻을 거스르려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게 거스르다라는 게 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죠? 그것을 바꾸어야, 그죠? 바꾸어야. 그 다음 시위득지라고 했습니다. 시자가 기미독립선언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때 이해라고 할 때 시를 쓰기도 하거든요. 자를 쓰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시위득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자 나오죠? 이때 지는 뭐예요? 그러면 역할이? 맨 뒤에 있네요. 맨 뒤에. 그럼 뭐예요? 그쵸.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대명사로. 자, 그래서 이것을 앞에 나온 그쵸 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맨 뒤에 있는 지가 이것이다. 자, 그래서 이건 대명사로서 쓰인 거고 지 역할이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합류하신 분들 앞부분에 있었던 1강 꼭 보셔야 돼요. 그죠? 1강에서 이런 지가 어떤 역할들 할 수 있는지 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목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얻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목적어를 얻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목적어를 얻을 수 있다. 할 위죠. 그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제자가 여러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제자? 자, 그랬을 때 여러 장수, 제장 하면은 여러 장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 장수는 얻기가 쉬울 뿐이나 라고 했어요. 이때 쉬울이 있자. 그러면 여러 장수는 얻기가 쉬울? 그럼 얘가 뭐 해줘야 돼요? 뿐이다. 그죠? 귀자인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사전 많이 쓰죠. 그래서 네이팅 한자 사전을 쓰면 한자를 눌러보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어요. 막 어떤 한자는 20몇 개씩 있어요. 쫙 뜻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그 문맥에서 원하는 뜻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귀자의 뜻에 블라블라 뿐이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뿐이나의 역할을 얘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어신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신은 믿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한신. 그죠? 그냥 사람을 신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신과 같은 사람, 같을 여자죠. 한신과 같은 사람까지라는 역할을 지자가 합니다. 지가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뭐 지극하다, 무엇에 이르다, 마침내, 그리고 블라블라까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신과 같은 사람까지는 이때 사람, 그죠? 놈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국사무쌍이라 라고 했을 때 나라의 선비 중에 자, 겨룰자가 없는 거예요. 겨룰자가 없다. 한신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기에 나오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 금방 해석한 문장이었어요. 그럼 위와 같은 뜻의 성어는 이라고 했을 때 자, 장수를 얻기 쉬우나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군계일학이다. 그 사람이 제일 빼어나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에 2번 계란유골, 그 다음에 3번 산마태수, 4번 함흥차사, 그 다음에 5번 쥐로기마 중에서 모르는 성어가 있으면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제 다음 카페에 해설본 올라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산마태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 이게 많이 본 성어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어디서든 이렇게 테스트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뽑아봤을 때 자주 언급되지 않는 성어들이 있는 거죠. 뭔지도 다 알아. 그래서 산마태수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청백리를 뜻합니다. 청백리. 그래서 욕심 없는 깨끗한 관리. 그 다음 적선지가 필류여경. 자, 그럼 해석해보죠. 자, 선 그리고 적, 쌓을 적자죠. 여러분 쌓을 적자의 부스 보세요. 부스 보니까 벼화가 있죠. 뭘 쌓아요? 벼를 쌓아요.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죠. 자, 그래서 선행을 쌓으니 수식해요. 뭐를? 집. 그죠? 그래서 선행을 쌓은 집. 선행을 쌓은 집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하고 반드시 자, 여, 경, 유. 남는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경사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쌓은 집안은 복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건 뭐냐면 1. 기자, 몸기죠. 몸기는 어떨 때 쓰인다? 나. 그죠? 나를 의미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도 있고 그죠? 나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몸기를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 욕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소자가 다른 때는 공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바소가. 근데 여기서는 의존명사 것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간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는 의존명사 것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물자네? 말물자는 부정문에 쓰이죠. 이거 뭔가 부정할 건가 봐요.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 이거 사람인자 나왔죠. 지난 시간에 사람이는 어떨 때 많이 쓴다 그랬는데 남. 그쵸? 자, 몸기는 나. 그리고 사람이는 남. 자, 그래서 남에게 할 때 이 어조사 어가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에게로 쓰인 거죠. 에게. 자, 그래서 남에게 베풀지 말라. 자, 그 다음 옥불탁하면 불성기하고 이건 뭐냐? 옥은 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불성기 그릇기죠. 그릇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의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릇을 만들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 하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똑같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부지도 이게 뭐예요? 도를 알지 못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족가락 무탐추구 요거는 뭐냐? 여기서 발족 나왔는데 발족에 만족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발족에 만족의 의미를 써서 만족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을 알면 가능해요. 이게 옳을까인데 옳다로도 쓰이고 가능하다라고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알면 즐거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허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탐즉우라고 했을 때 즉자가 조건절에 쓰여요. 조건절에. 자,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뭐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그래서 가정에 그쵸?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무탐즉우라고 했을 때에는 자, 탐욕. 그죠? 탐욕에 힘쓸무. 탐욕에 힘쓰면 자, 어떻게 된다? 근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족할 줄 알면 즐거움이 가능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우환이 생긴다 혹은 걱정이 생긴다. 자, 그 다음 의인막용하고 용인막의하라. 자, 요건 뭐냐면 1번 남이죠. 근데 의심이네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남을 의심하면 그쵸?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것도 부정문이죠. 뭐뭐 하지 마 금지죠. 자, 그래서 막자도 금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정문에 쓰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문법 형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부정문에 쓰이는 말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또 사람을 쓸 때 자, 쓸용이잖아요. 사람을 쓸 땐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심할 거면 등용하지 말고, 그쵸?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등용하지 말고, 등용한 뒤로는, 그쵸?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시은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회하라 했을 때 순서대로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시. 아까도 베풀시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문장,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제가 되게 쉬운 것만 골라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고등 한문 교과서 예문들이고 시험에 낼 수 없는 긴 것들 빼고 짧은 구문들을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 이 순서도 교과서 페이지랑 똑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해석을 쉽게 할 수 있게 약간 편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이고 실제 시험을 보면 그죠? 엄청나게 어려운 지식을 원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 수준 이상을 원하면 그건 잘못된 출제예요. 그래서 왜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거 어떻게 싶은 범주까지 나간 것 때문에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더 할 거 아닌데 왜 불안해요? 그죠? 난 그게 너무 모순인 것 같아. 항상 선생님 이것만 하면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걸 다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물어봐. 그쵸? 그러라고 하면 또 다시 오는 사람이 절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 범주의 출제까지는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출을 쌓아서 봤을 때 으잉? 저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변종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범위가 되게 커지는데 그럼 그 양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 대비 산출이 낮다. 그죠? 그거 할 시간에 딴 과목을 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 국어인데 야 거기까지 준비할 거면 그거에 시간 투자를 하느니 거기 수준까지 나오는 건 진짜 이변인데 그죠? 그러니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쓰고 국어도 독해를 더 풀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라. 자, 그래서 보답을 구하지 말라. 자, 금지.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주었으면 여기서 남이죠. 남. 줄려. 남한테 주었으면 추회라고 했는데 이게 쫓다 그리고 후회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생각해서 새삼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부정문. 그 다음 무도인지단하고 무설기지장.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굉장히 좋은 얘기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나의 장점도 말하지 마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남이죠. 남. 이제 외우는 거 이 안에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야 뭐. 그죠? 그래서 남, 그 다음에 의. 여기서는 조사 역할이네요. 관원격 조사. 그래서 남의 단점을 무도 할 때 이게 도자를 어떻게도 쓰는구나. 말하다의 뜻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말하다의 뜻이 21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하다의 뜻이 있다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이거 몸기자다 1인칭으로 쓰인 거예요. 나의 장점을 그 다음에 이때는 말을 또 도로 안 쓰고 설로 썼어요. 말하지 마라. 자, 그 다음 위 문장에서 명령문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금방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명령문에 해당하는 것만 해석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나가 어떤 의미였어요? 자, 나가 어떤 의미였어요? 다시 앞에 찾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외웠나 생각해보는 거죠. 의미를 외웠나. 그러면 봤던 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앞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제시된 문장들이 교과서 예문들이 있어요. 그럼 봤던 예문이 있으면 훨씬 독해도 빠르고 그죠? 확신 있게 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이걸 뭘로 쓴다고 그죠? 의존명사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그죠? 시키지 말라고 그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그거 시키지 마라는 거니까 그것도 명령이죠. 하지 마라는 것도 명령이죠. 금지문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태를 부정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마도 있죠. 근데 하지 마는 부정문이자 명령인 거예요. 금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아. 자, 그러면 마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의심할 거면 쓰지 마. 이거죠. 그죠? 그리고 썼으면 의심하지 마.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둘 다 금지문인데 뭐라고도 표현하는구나. 명령문. 금지는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는가라고 해놓고 무슨 설명을 써놨냐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즉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즉이 뭘 만든다 그랬어요? 조건절 가정문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구문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서는 딱 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비록, 이때 숫자가 비록이에요. 비록, 사람이 비록, 이때 지자는 뭐예요? 네, 지극히. 자, 그래서 지극히의 역할이, 지자의 역할이 많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 다음에 이때는 뭘로 쓰였어요? 남이요. 그러면 한 문장인데 이때인과 그리고 이때인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어휘적 의미가 있어도 어휘적 의미가 다르면 그 용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문장을 여러 개를 주고 여기서 사람인의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을 통합해서 하는 소리냐? 아니면 남이냐? 뭐 이런 걸로. 그러면 독해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을 때에는 밝다. 이때는 뭘로 쓰였어요? 이때는 가정문이 아니라 때로 쓰였죠. 때. 그 다음 그때는 밝아요. 밝다는 건 여기서 아주 똑똑하게 군다는 거죠. 아주 똑똑하게 굴고 그 다음에 비록 총명이 있어도 총명하더라도 이때 꼭 있다가 존재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록 총명하더라도 자기 자신, 그죠? 이거는 자기죠. 그래서 자기를 용서할 때에는 이게 용서할서예요. 자, 그래서 용서할서의 구성 보면 마음 받쳐져 있죠? 그쵸? 그래서 자, 자신을 용서할 때에는 또 그때는 어두울 혼. 그래서 어둡다. 이거는 어둡다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총명의 반대로 어두울 혼이 쓰인 거죠. 자, 그리고 밝을 명의 반대로 어두울 혼이 쓰인 거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위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하나하나 보죠. 이때 이런 문제를 내면 이런 거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다른 문장에선 가능한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문장에서 가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르다이다. 이르다로 쓰기도 한다니까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죠? 지극히.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자, 새벽에 일어날 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그 다음에 순서 보세요. 3이 여기죠? 아침조예요. 그러면 아침에, 여기 좀 현란해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아침에 자, 지랑 의랑 연결. 아침에 의라고 하면 이상하죠? 우리 문장으로는. 자, 아침에 그 다음에 뒤에 순서대로 보면은 할위자죠. 할위. 그 다음에 의존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할 것. 그래 놓고 또 할 것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약간 중복진술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의 할 것의 일. 그럼 이거는 아침 의무죠. 아침 의무. 아침에 해야 될 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아침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의 할 것의 일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것을 생각하고 식후에 똑같아요. 낮에의 할 것의 일을 이렇게. 그래서 써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현대문법에서 번역투 배우죠. 번역투 배울 때 의자를 자꾸 중복해서 쓰는 게 일본어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뭐이 이거를 꼭 꾸미는 상황이 아닐 때도 계속 넣는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현대문법에서는 번역투다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문에도 문법적으로는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낮에의 할 것의 일을 생각하고 할 때 이래 생각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취침시 할 때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때를 의미하는 한자 또 봤잖아요. 그쵸? 즉자가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 때시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때시자 앞에 해일자 있죠? 그쵸? 날일자. 그래서 날일자 들어간 것들이 시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겨를 가자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때는 뭘 생각하라? 생각하라. 명일. 여러분 명일은 뭐예요? 다음 날, 내일이에요. 그래서 밝을 날이라는 건 앞으로 올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할 일을 생각한다. 자, 그 다음 1년 계획은, 자, 그래서 1년지계, 1년의 계획은 무엇 같은 게 없다. 자, 그래서 막여를 묶어서 블러블러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여 수고기요 했을 때 곡식 심는 것 같은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10년지계는 막여 똑같죠? 나무. 그래서 나무 심는 것만 한 게 없고, 그 다음에 100년대계는 사람 심는 것만 한 게 없어. 근데 그게 사람은 나무는 아니니까 사람 심다를 의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만 한 게 없다. 기르는 것만 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년지계, 10년지계, 그 다음에 이제 종신지계라고 해서 평생의 계획. 우리가 100년지대계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다리는 통달한 자는, 초월한 자, 통달한 자는 상욕인달. 이거 항상 남도 달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남으로 쓰였죠. 그래서 달이는 현달한 사람은 항상 남도 현달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궁이는 곤궁한 사람은 항상 남도 곤궁하길 바란다. 그래서 뭐랄까, 잘난 사람은 배포가 커가지고 잘난 사람은 남도 잘 되길 바란다. 근데 꼭 못난 인간이, 그죠? 남한테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조수, 애명, 해, 악빈. 자, 요건 뭐냐? 자, 그러면 새와, 그죠? 짐승이 슬피 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그 다음 해, 악빈. 바다와 산도 찡그리니. 바다와 산악할 때. 자, 산도 찡그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찡그리다 빈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봤을까요? 서시빈목 아십니까? 서시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찡그린 거야. 막 이랬는데 옆집에 추녀가, 그죠? 그 여자가 찌푸린 걸 보고 어머, 저렇게 예쁘다니, 저 표정이 예쁘구나 하면서 찌푸린 걸 따라했다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 그래서 되지도 않게 따라해서 비웃음을 산다라는 서시빈목이라는 말의 빈자가 요빈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첫 줄 해석했더니 새와 짐승들이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니. 자, 이거 뭐예요? 절명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에 시들도 들어가요. 한시도. 그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대표적인 한시는 그냥 한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 올해 9급에 자, 뭐가 나왔어요? 구지가가 나왔는데, 자, 구지가는 한시인가요? 한 역시. 원래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됐죠. 자, 그러면 한역시인데 한글 풀이가 나왔어요. 거부가 이게 나왔어요. 아니면 구하가 나왔어요. 구하. 수기현야. 그죠?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만 나왔다고. 근데 그게 9급에도 나오잖아요. 애들이 막 그래서 선생님 이거 범위를 벗어난 취재 아닌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구지가잖아. 교과서 작품이야. 그러면 교과서 작품은 사실은 알아야 돼. 그대가 7급을 보질 않아도.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럼 여러분 7급은 어떻겠어요? 늘 나오던 코드인 거죠. 한시나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교과서 작품에 대해서는 한자로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나, 그죠? 고대 가요 같은 것들은. 자, 그래서 요거는 절명시고 요건 한시예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더 보면 좋은 거? 추야우중이나, 그죠? 제가야산 독서당이나, 아니면 여수장 우중문시나, 송인이나 이런 거 기본인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새와 짐승들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니. 근화세계, 무궁화 세상이죠. 이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라고 의역되어 있는데 근화, 무궁화 온천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궁화 세상이 이미 있자. 그래서 벌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벌써 이미 망했네 침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 다음에 추등엄관. 자, 가을날 등불 아래 책을 덮고. 그 다음에
회라고 얘기할 때 회자랑 이 회자랑 다른데 이것은 되돌이켜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후회한다는 뜻은 아닌데 회상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앞에 추해가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뉘우치다였고 여기서는 떠올려 지난 일을 생각함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천고를 회. 여기서의 천고는 뭐 천년 전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옛날 과거를 생각하니. 자, 과거를 생각하니. 난작 어려워요. 뭐뭐 하기 어렵다예요. 자, 블라블라 하기 어렵구나가 난작. 그 다음 인간 식자인. 이때 인간이 그냥 우리가 이런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뜻할 때가 있어요. 속세를 뜻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 배울 때 그 현대어풀이 볼 때도 인간이 여기서는 인간의 의미가 아니라 속세의 의미예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인간 세상에 이게 속세인 거야. 자, 속세에 태어나 자, 무슨 노릇하기가 자, 식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 문자, 지식을 아는 사람 노릇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황현이 이 시를 쓰고 이제 자결을 했다. 자, 그 다음 두보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두보의 귀환은 장르가 뭐죠? 자,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적 지식은 있나? 두보의 귀환을 이건 중국 작가 거를 그냥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게 우리 고전 문학 쪽 여러분들 다 교재 있으면 있을 텐데 누구 교재든 두보의 언해라 그러잖아요. 두시 언해. 언해죠. 언해. 언해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시라기보다는 중국의 한 시를 우리말로 들여와서 우리말로 풀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자로 써놓으면 그냥 한신 거지. 근데 이거를 언해,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썼을 때에는 언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보의 시입니다. 한시 버전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언해 버전이면 뭐예요? 한자 없고, 그죠? 우리말로 풀어 써져 있는 거.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봄을 맞이한 춘래, 만리객. 그럼 타향살이 하는 손님이잖아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은, 타향살이 하는 나그네, 떠드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봄을 맞이한 만리밖에 나그네는. 그 다음에 난정이라고 했는데, 난리가, 정할정이 쓰였지만 이 정할정의 뜻에는 그치다, 끝나다, 종료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난리가 그치는 기년할 때 기자. 여러분 이 기자는 우리가 김희독립선언서에서도 기자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 기가 언제 나올까요? 김희독립선언서에서는 우리가 일본 때문에 잃은 게 무릇 에이 정말 안 했구나 아직. 김희독립선언서 아직 안 했어요? 이런. 자, 여러분 한문벼락치기 하기 전에 한자벼락치기를 안 하고 온 거야. 그치. 세상에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7급 한문이라는 게 그냥 점프 해가지고 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9급 한자 다 하고 플러스 알파잖아. 그죠? 그러면 한문 벼락치기 전에 사실은 뭘 했어요? 한자 벼락치기가 있어요. 제가 무료 특강에도. 인강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이건 9급용이고 이건 7급용이구나. 그게 아니고 9급 거 다 하고 이걸 얹으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것 중에 부스맵 기초 한자 그리고 한자 벼락치기 그 다음이에요. 한자 벼락치기의 마지막 강이 김희독립선언서 한자야. 거기에 보면 이거 나오죠. 무릇 기하이뇨 이게 나와요. 그래서 무릇 얼마이냐. 그러면 여기서 기자도 어느 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봄을 맞이한 만리밖에 나그네 난리가 그치는 어느 해에 돌아갈까에 어느 기년. 자, 그 다음 그럼 돌아갈까 돌아갈 귀. 그 다음 자 장단 강성 안 할 때 안자가 기러기 한자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장이 창자장자잖아요. 근데 장을 끊는데요. 우리가 애가 끊어지다, 애끊다, 애끌다, 그리고 애타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속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낮자 배울 때도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말에는 달월자 부수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장단. 그래서 내 애를 태우게 하는 이라고 의역했지만 애를 끊는. 자, 강성의 기러기는 날아가요. 그냥 난 같이 못 간다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문학 수업을 할 때는 뭐 어떻게 배워요? 두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러기가 나랑 입장이 어떠하냐. 그럼 나랑 감정이 등가, 감정 등가물이냐 아니면 나랑 상황이 달라서 감정 대조물이냐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영향만 주는 존재이냐.
객관적 상관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애를 태우는 강성의 기러기는 왜 애를 태워요? 걔는 날아가거든. 날아서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은 곳, 고향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못 가니까. 그래서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기러기죠. 그 다음 고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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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으로 날아가네. 정북 비달비. 그래서 기러기는 날아가네. 나는 못 가는데. 자, 그 다음 17번.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어떻게 내냐면 한자 문제 낼 때 그냥 문법적 형태소 문제 낼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모의고사를 천재 만지 주고 풀어 이렇게 하면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시간이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문제에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되게 고심해요. 그래서 한문 문제인데 문항 문제이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20문항인데 20문항에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20개 풀면 여러 가지 캐치되게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럼 아까 전에 이런 문제를 한자로 주고 대신 뭐 기록의 의미나 이런 거를 문학적으로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 문학 문제이자 한문 문제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뭐 사실 그게 실제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자 보면 근래 안부 어떠십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인의 이제 여성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근래 요 사이에 요즘에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 여하 어떠하십니까? 요것도 의문인 거죠. 의문문을 만드는 말. 자, 그 다음에 월백사창 달이 하얗다 달 비친 사창할 때 여러분 사가 비단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가에 보면 사창이 많이 나와요. 근데 비단 바른 창 원래 여러분 창에다 뭘 발라요? 종이를 바르잖아요. 근데 비단을 바르기도 했대요. 그럼 비단을 바르려면 누구여야 할까? 사대부가의 여인이거나 아니면 기생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인의 여성 화자가 나오는 고전 시가에 사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창이 나오면 아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이 비친 창에 첩한다에서 첩. 자, 여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자, 그래서 첩에 근데 자기 자신을 이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서방 혹은 나의 정인에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소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대 첩에 한이 많습니다. 저 지금 한이 많아요. 이거죠. 어떤 한이겠어요? 독수공방의 한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만약 할 때 요거 가정문을 만들어주죠. 만약 가정문 만약 꿈속의 넋으로 하여금 사자에 뭐뭐로 하여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할이 뭐와 같은 거죠? 써이자와 같은 거죠. 뭐뭐로 써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몽혼 꿈속의 넋으로 하여금 행유적 흔적을 남기게 한다면 꿈속의 넋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문 앞에 문전에 돌길이 돌로 만든 길이 문 앞에 돌길이 잘 사는 거 맞다니까 그쵸? 그래서 자 문 앞에다가 돌을 이렇게 박아는 얼마나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돌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래서 문 앞에 그죠 돌길이 뭐가 됐을 거예요? 이미 모래가 되었을 거예요. 아 진짜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당신을 찾아갈 수는 없는데 내가 꿈속에서 당신을 찾아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꿈속에 넋이 만약에 무게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집 앞에 돌길이 가루가 되었을 것이요. 이 얘기죠. 수도 없이 내가 꿈속에서 당신에게 갔어요. 이런 얘기죠. 아침부터 로맨틱하네요. 그죠? 자, 네, 그래서 문제. 위 시의 기구에 쓰인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한자는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기구. 여기죠? 자, 그래서 여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가 들어가면 뭐예요? 하여, 여하 이렇게 쓸 수, 둘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순서는 중요하잖아요. 여하도 되고 하여도 돼요. 자,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하계 불사증망, 사이 불악즉퇴. 자, 요거는 기출에도 나왔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지난 시간에 다룰 때 뭘 쟁점으로 다뤘죠? 이자의 문법적 기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역접이냐 순접이냐 막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계 불사증망에서는 어떤 뜻이었다? 배웠으나 생각하지 않으면 자
배웠으나, 그러면 배웠으나니까 역접이죠. 그죠?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할 때 얘는 뭐뭐 하면 조건절. 그 다음에 생각하기만 하고 생각뿐이고 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역접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뿐이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울 위태롭다. 자, 그 다음 불안인지 불기지요. 환부지인야. 자, 이건 뭐냐? 남.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예문이에요. 맞죠? 그러니 이게 교과서에 다 있었던 거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 뭘로 했어요? 기출로 했잖아요. 근데 기출에 나왔던 그 예문들이 교과서 예문이었던 거예요. 기출에 나와서 여기다 넣은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던 게 기출에 나온 거지. 자, 그래서 남이 할 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함을. 그래서 요거는 자기. 남, 자기. 반대. 얘랑. 그래서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근심환.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걸 근심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종료하는 뭐뭐하라 라는 종결사로 쓰였습니다. 종결사로 쓰였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되게 아름답고 수험생들에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건데 실천이 어려운. 자, 보겠습니다. 아는 자는 꿈이네요. 아는 자는 불여 같지 아니하다. 자, 무엇과 같지 않다? 좋아하는 자,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이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즐겨야 되는데 그거는 재능인가 막 싶고 그쵸? 자, 그래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와 같이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자 위에 누구 있네요. 자,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못하며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를 지금 나눴죠. 그죠? 좋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 자는 또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는 건 그죠? 못하다,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보면 공부를 죽겠다 하면 저 이런 얘기 제 반에서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힘들죠. 근데 이럴 때 힘들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힘들죠? 아 어떻게 힘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힘내고 있는 사람한테 간신히 버티는 사람한테 힘내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이라는 거죠. 이보다 어떻게 더 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힘들구나. 힘듦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오죽하면 십장홍진이라고 하겠어요. 자, 여러분 십장홍진이 뭐예요? 붉은 먼지로 가득 탄 지옥이에요. 여긴 지옥이에요. 지옥임을 인정하자니까? 조선이라서 그런 게 뭐 헬조선? 근데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불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죄의 질과 양에 따라서 다른 현생을 누리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현생이 좀 불운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물론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불교에 강력히 끌려요. 왜냐? 내가 현생에서 고생하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럼 좀 받아들여지는 거지.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다가 전생에 죄가 많군. 그러면 납득. 그쵸? 그러면 좀 덜 분한 거죠. 근데 자기 안에 화가 많고 난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우리 집엔 돈이 없어? 그쵸? 나는 왜 공부를 못해? 내 대가리 왜 이렇지?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화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냥 나한테만 스트레스고 그쵸? 그리고 내 앞날을 좋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정하자. 여기는 십장홍진이고 지옥인데 갚을 걸 갚고 죽어야 다음 생애가 낫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살 충동도 버리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그쵸? 아니 무슨 용기야? 이렇게 희화화하면 안 되는데 무슨 용기로 죽을 생각을 해요. 그죠? 다음이 나을 거랑 확신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힘든 거 받아들이고 그죠? 즐겨라까지는 안 돼도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길까?
나만 힘든 게 아니야 하고 위로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누가 이기냐, 이 싸움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면 누가 이기냐. 힘든 거에 익숙하고, 그죠? 익숙해지고, 힘든 걸 받아들여서, 힘든 거에 덜 휘청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더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쵸? 즐기는 사람은 없고, 힘든 것을 누가 더 잘 버티냐. 이거니까, 그래서 힘들어 하면 더 힘들어. 등산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꼭 나 여기까지만 가고 못 가겠어. 나 여기까지만 갈게라고 하는 사람이 초장부터 힘들다고 했어. 그쵸? 그리고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등산할 때, 힘들어. 하면 말을 하니까 기운이 더 빠지지. 그쵸? 힘들어 하니까 그 말할 기운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힘들어.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와, 우리 힘들어. 나 불안해. 너 불안해? 우리 불안해. 이러면서 그쵸. 불안과 그리고 고통을 증폭시키지 말고 받아들이고 버티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종결 같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2시간 남았잖아요. 다음 주에 쭉 좀 더 가고, 마지막 시간에는 요거 끝까지 예문 간 다음에 테스트. 여기 뚫어서 테스트 한다 그랬죠? 네. 테스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